그게 이제 우리 명도소송의 가장 기본이거든요. 근데 그 가장 기본을 놓쳤으니 할 말이 없는 거죠, 뭐. 자, 어쨌든 이 지금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게 지금 1심 판결 자체는 이제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. 그게 확정은 됐더라고요, 8월 말에. 예. 그래서 지금 그 재판 지금 1심 판결은 그 피고 둘에 대해서 지금 승소 판결 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어쨌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제 그 뭐랄까 그 사람 말이 진실할 걸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? 어차피 시간 끌려고 지금도 영업하고 있나요? 그러니까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계속 이제 버티면서 자기들 뭐 공짜로 쓸 거니까 어차피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말이 뭐 진실할 거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거는 뭐 무시하고요. 일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했으면은 뭐 별 문제는 없었을 텐데 지금 이제 생긴 거고요. 그 지금 요 판결은 이제 피고 1, 피고 2 요 두 군데 회사에 대해서 났는데 막상 이제 집행하러 가보니까 지금 그 판결문에 안 나타나 있는 무려 4개 회사가 있더라 이 말 아닙니까? 예? 그러니까 말이에요. 어쨌든요. 그러니까 다 그런 이제 이게 이런 사기성 있는 회사들이 이런 짓을 하거든요. 근데 그걸 막으려 그러면 이제 그런 점유정금지 가처분이 필요한 건데 좋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9월 5일자로 이제 승계집행문 이제 해달라고 어, 발급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한 건데요. 이게 이제 지금 사모님 궁금하신 거는 승계집행문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.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언제부터 점유했느냐라고 하는 그걸 좀 봅니다 법원에서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올 수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. 예. 네네. 그래서 이제 그 승계집행문 발급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집행된다는 보장이 없어요. 왜냐하면 승계집행문 요건 자체가 그게 이제 한정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 이래 가지고 우리 법률적으로요. 그 말 들어보셨어요? 모르겠어요. 예.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 재판 자체가 지금 6월 29일에 선고가 났네요. 예? 그 판결문 보시면 6월 29일에 돼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판결 선고 일자 바로 위에 보면은 변론 종결 그래가지고 23년 6월 1일이라 돼 있죠. 예, 그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월 1일이 이제 변론 종결일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 민사소송법상으로 변론 종결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, 그때 이후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승계집행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승계집행무 대상이 안 됩니다. 아니 그러니까 그 아는데요. 사모님 참 들어보세요. 그 실제로 그 안 쓰고 있다는 건 아는데 지금 집행하러 왔을 때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?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. 거짓말 하는데 이제 자기들이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할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6월 1일 변론 종결일 이후에 점유했다 아니면 그 전에 점유했다 이런 양쪽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. 아마 그 사람들의 사기성으로 비춰봐서는 6월 1일
6월 1일 이전에 점유했다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. 그래야 이제 집행을 방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은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. 뭐 만약에 점유 안 하고 있다라고 저기 집행관이 인정을 했으면 그냥 그 집행 불능이 안 되고 그냥 집행을 해버렸겠죠. 그죠? 집행을 점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집행관이 집행 불능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? 네, 근데 뭐 어쨌든요. 현재는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집행은 안 된다라고 결론을 지었거든요. 짓고 이제 굳이 한다 그러면 승계집행문 절차를 한번 시도해 봐라. 그런 팁을 준 건데요. 승계집행문으로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미지수예요. 근데 저는 확률상으로 보면은 그런 그 사기성 있는 사람들의 특성상 아마 승계집행문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야가 빠진 사람들이고 영악한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잔머리를 잘 굴리거든요. 예,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?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 상대로 새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지금은 이제 잠깐 사모님, 제가 어쨌든 그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 조금 항의를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기본을 놓쳐서 지금 사단이 좀 발생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거는 꼭 해결해 달라. 뭐 예를 들면 해결이라는 게 다음 소송이 필요하면 공짜로 해주고, 그 다음에 늦어진 만큼 보상을 해주고, 그죠? 만약에 승소해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은 뭐 지금쯤은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아닙니까? 그죠? 근데 만약에 새로 소송을 해가지고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갔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변호사 사무실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셔야 돼요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 사무실의 명백한 실수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뭐 사모님이 답답해가지고 저 사람 뭐 가짜인 거 다 경비 아저씨도 알고 관리인도 알고 한데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진실은 맞을 수 있을 텐데요. 그거 가지고 법원을 설득하기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. 예? 이해하시겠죠? 누가 그래요? 누가 그래요?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가 형사소송을 하든 아니 들어보십시오. 형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된다고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. 안 된다고 보는데요.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이 해결해라. 형사를 하든 민사를 하든 민사를 하든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정보다도 만약 6개월이 늦어졌다 해결이, 그러면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6개월치 임대료, 그죠? 6개월치 임대료 이걸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담해야 된다. 그러면 그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최선을 다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겁니다. 그렇게 입장을 보이셔야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.